예, 이쪽 LA 지역에서 이제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저희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보낸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답할까요? 네. 저희는 이 통일이라 안녕이라는 책을 받았고 각 학교에 이제 보급을 하긴 했는데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학교는 받긴 했고 받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컨텐츠가 교사용으로는 참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에게는 현지 사정에 잘 맞지가 않아서 교사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다시 만들어서 보급하고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요. 역사와 통일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영하는 학교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희 통일교육원에서 이제 통일 관련된 청소년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수요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까 나눈 것처럼 저희가 이쪽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교사분들이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접해봤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한국과 서로 연결해서 서로 인포메이션 주고받으면서 교재를 만들면은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쉬운 교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한 걸 정리해 보면요. 저희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국내 와서 하는 통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와서 체험을 하고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지에서 만든 교재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교재와 현지에서 만드는 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여건이 된다면은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현지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교재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확실히 아이들한테 또 더 직접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쉬운 교재로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안들로 보면은 재외동포재단, 그다음에 또 우리 통일부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이제 한글학교연합회 3자간 MOU 체계를 형성을 해서 그런 교재를 현지에서 선생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바로 그것이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혈세를 서로가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씀으로써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훨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들 간에 MOU 체결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간다면은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여기 이제 통일교육위원 우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학교와 또 여기 통일교육위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통일 관련해서 좀 서로 협력할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좀 역할을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도 있습니다. 통일교육 우리 LA 협의회와 또 한글학교 연합회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한글학교 연합회에서 교사 훈련 기간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저희 통일 협의회를 불러서 저희가 또 가서 같이
서로가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성숙되는 그 과정이 아마 올해 지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같은 공동으로 문화 행사 같은 거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현실적인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통일 연수 체험 뭐 교재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활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사실 교장 선생님들의 이제 결정이 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홍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한글 학교에서 그 통일 교육을 한 학교에 하나에서 현장 체험 기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요. 실제로 좋은 생각이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왜냐면 저는 현장의 교사였다가 교장을 지금 해보니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요 역사 교재 안 합니다. 왜냐면 홍보가 편한 대로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봉사로 하는 분도 많고 여건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는 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 학교에 한해서 그 뭐 예를 들면 뭐 모국방문 뭐 매주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한 학기에 통일 교육을 1시간을 했다. 뭐 이렇게 짜서 그 학교에는 그거는 이제 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관리하면 거기 학교에 한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러지 않으면 안 해요. 정말 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인 네, 거기다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부모님의 세대가 1.5세에서 2세로 넘어가니까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통일교육을 하겠다 하면은 아이들도 관심이 없고 책 이렇게 보는 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지금 체험을 한다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프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아까 우리 정민석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통일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뭐 통일 골든벨 같은 시험. 그렇죠. 예, 골든벨 왜냐면 그 다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정한 경쟁을 자기가 다 이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한 콘텐츠가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뭐 통일 골든벨을 해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입상을 하신 한 학생에 한해서 또 고국 방문과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조금 거의 무료로 해줘요. 그러고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시작은 미약 하나 이제 끝이 창대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원 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국회에 예산을 또 요청을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MOU 체계 근거도 있고 또 실적도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는 아예 이제 모든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하지 제일동 부재단과 통일부 교육원 하지만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오는 전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 자체에서도 청소년 통일 캠프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여기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맺어준다면은 오히려 얘는 영어 배우고 얘는 한국도 사귀고 또 같이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민박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좋은 생각이네.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이제 탈북 학생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생과 탈북해온 학생들이 1:1 매칭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남한에 있는 학생들도 북한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좀 더 융화시킨다면 3자 프로그램 해외에 있는 우리 LA나 이제 동부 쪽에 있는 학생과 국내 학생과 탈북이 이제 학생이 3명이서 같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통일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한민족의 통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 나가면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 있는 학생, 탈북 학생, 미국 학생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세계적인 한민족의 통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뿐만이 아니고. 오늘 미팅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좀 그 현장에서 그 생생하게 여기서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많이 들었고요. 한국 돌아가면 저희도 그 들은 거를 좀 반영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또 그 중에서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나성 한인 침례교회 부속 한국학교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여기서 약 10분 정도 한인 침례교회 통일 보는 오픈해요? 네, 아니 오픈은 안 하는데 그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형태이죠. 그리고 주말에는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가 어린 아이들의 수업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주말에는 이제 큰 아이들이 와서 주말 한국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가 꽤 큽니다. 크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리지만 비록 어리지만 그 교육의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주말에는 오픈을 하지만 주말 한국 학교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이 학교를 선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주말에 오시면 네, 실제로 수업하는 거를 먼저 LA 통일교육원 협의회 회장이신 한광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낮에 바쁜 시간에 모시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능회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약속을 꼭 해서 오실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0명이 넘쳐가지고 한 20명 정도로 어떻게 줄나 하고 고민을 한 열흘 전에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이 바쁜 일이 생기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통일교육원에서 이성신 우리 부장님과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 또 사무관님 이렇게 4분이 오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LA 협의회에서는 철저히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쁜 중에서도 오신 단체장님과 또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들 지금 아마 1시간 후에는 또 일터에 나가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통일정책 설명회에서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의지를 이 LA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여러분이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말이 좀 더 길어지면은 귀중한 말씀을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LA 총명사 이기철 총명사님을 대신해서 황인상 부총명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정책 설명회에 참석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먼 길을 가다 않고 의대를 방문해 주신 이승신 통일교육원 기획부장님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통일교육위원은 세계 우리 해외 동포 사회에서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8월달 부임을 해서 10월 25일 날 간담회에서 뵀습니다만 우리 한광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이 무척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20기 협의회 임기가 내년 상반기로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차세대 교육 확대, 그 다음에 통일교육위원회 정체성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전문교육 추진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9일 날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전역이 이제 사전 구간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론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동포 모두 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제정세 변화, 그다음에 우리 북한의 현 상황,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통일부 관계자들이 직접 여기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의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 김진봉 회장님, 그다음에 대한민국민의 권영선 이사장님 여러 내부인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차세대 통일교육 사업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저희에게서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영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신 국장님 이제 서울서 오셨는데 LA 협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납부를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나타나신 통일교육 위원 출장자들, 그다음에 교육위원 LA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LA 한인회 로라던 회장님이 선약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LA 병통의 우리 박상준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소영석 회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민주평통도 그렇고 통일교원도 그렇고 우리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통일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 통일교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평통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는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사실 통일교육원이 로스앤젤레스에 자리 잡는데 초석을 깔아주신 여러분들 플러스 노력해주신 우리 한광성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민주평통도 함께 이 길을 함께 걷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특별히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오셔주신 우리 이 부장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민주평통 총무간사 시절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때 모습인데 그때는 머리가 까마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하얘졌습니다. 근데 통일 응원으로 통일부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로스앤젤레스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통 오렌지샌드 웨비의 김진목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오늘 인사말이 있는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통일정책 설명회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이승신 기획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교육원은 우리 민주통일하고는 상당히 이기적인 관계가 있지요.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경청하겠습니다. 잘 듣고 가서 우리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위원들께 전달함과 동시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책임들을 맡았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원성 회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동안에 평통협의회장도 거쳤는데 우리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 회장 300명이십니다.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통일교육원을 잘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통일정책 설명에 앞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 교육기획부장이신 이승신 부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통일교육과장 이병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통일교육 담당 사무관 김계원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담당 주무관이신 이승근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의 통일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신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LA Chapter 귀협의회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LA 지역 대한민국 교민사회와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7일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명 한번 꺼주실래요? 좀 꺼봐요. 기념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위 선양과 동포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 항상 힘을 쓰는 LA 총영사 관저 프롬 통일교육원.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에도 꺼드리겠습니다. 꽃다발 또 증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 다 찍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런 자리에서 또 이제 같이 통일 정책, 또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통일 정책에 대해서 명명을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통상은 뭐 거기다 정부자를 보통 붙이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정부를 빼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한 것은 정부를 넣으면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 좀 분리된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걸 빼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 다음에 보통은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대북 정책이 굉장히 지금은 국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에서 또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한반도 정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반도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국정과제, 그 다음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시정연설 등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 열린 정책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여기에 정해진 것만 딱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북한과 또 교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서 좀 더 개방되고 열려서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같이 연관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평화와 통일, 주변과 협력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이 어떤 환경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국회 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협상에는 한계가 지금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서도 또 제재 압박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상호 존중의 자세도 가지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념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이 존재하고 또 정부가 바뀌면은 계속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또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가 된 게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의 국제 협력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추진 체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저희가 좀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이런 큰 구상하에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3대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 항구적인 평화 정착,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세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에 4대 전략을 구상을 했는데요. 이게 목표와 전략이 서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해서 진전시킨다.
아마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대북 정책은 크게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해서 진전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 때는 북핵 문제가 엄중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좀 더 우선시하고 남북 관계를 약간 뒤에 놓는 그런 형국이었다면은 이번 정부는 북핵 문제가 엄중하긴 하지만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병행해서 진전시킨다는 그런 구상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따 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용과 대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변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남북 간의 어떤 호혜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교류 협력으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원칙으로 좀 뭐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 주도로 한다. 그 다음에 강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함께 국민적 소통을 하면서 국제 협력을 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한국의 평화 정착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최근에 북한 동향이 어떤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과 경제를 경진 정책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고 또 북한은 지금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외교 관계를 단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북중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그 상황하에서 북한은 제재에 대비해서는 자력갱생이라는 원칙하에 주체 경제라고 해서 스스로 북한 내부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2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1고난의 행군은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그 여러 가지 풍수해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기아로 사람들이 고통받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제1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까지 북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제2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면서 제재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김정은 체제는 세대 교체가 완성이 됐고 그 당과 군에 의한 통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대 교체되고 김정은 체제가 완비가 됨에 따라서 당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를 강화하면서 숙청이라든지 또 순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거를 받으면서 체제 내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한편으로 핵무력 완성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이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ICBM을 쏘면서
아직까지 이제 확인 안 된 기술이 이제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북한은 그 기술을 빠르게 지금 완성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다음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저희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남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런 걸 좀 유심하게 보면서 저희도 대북 정책을 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2016년에는 북한이 3.9%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가 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북한이 왜 경제 성장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은 북한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마당을 좀 더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 책임제라고 해서 생산을 한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면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일부 좀 성장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이나 내년에는 이런 성장률이 훨씬 떨어질 것이고 아마 마이너스 성장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 나오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금융 제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제재 하에서 북한이 수출하는 품목의 90%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유로 수입은 30%가 감소됐고 또 달러 환입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그 외부의 어떤 제재에 이제 대항하면서 생활을 해왔지만은 저 정도로 이제 수출 품목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되면은 북한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적인 제재에 대비하면서 북한 주민은 더욱더 고통을 받고 또 이제 살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날 화성 15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중대 성명, 중대 발표라고 해서 그날 발표를 했는데 국가의 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계속되는 측의 도발로 인해서 점점 더 북한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못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좀 더 북한을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국면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수를 지원하고 하면서 이제 북핵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단되고 나서부터 북한의 이제 핵 무장이 굉장히 이제 속도전을 해서 빠르게 지금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북한이 쉽게 핵포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저희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안 하려면은 강한 안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도 계속 늘려가는 거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북핵 저지 3축 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3가지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제 타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무조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북한이 핵이라든지 또는 뭐 미사일을 발사할 기미가 보인다. 그걸 이제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그걸 탐지를 해서 그 지역을 요격을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킬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킬체인이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좀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늘려서 빠르게 첨단 무기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단계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것을 확인 못하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1단계로 선제 타격 킬체인, 2단계로 KAMD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공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대량 응징 보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KNPR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3가지의 단계를 가지면서 강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굳건한 이제 한미 동맹과 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군사 첨단 무기들을 이제 우리 측에 배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측면입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아시다시피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고 남북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채널은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막혀 있다는 의미가 물리적인 통신선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북한이 원한다면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바로 연락 채널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관계 수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 중에 실리 추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민간 교류도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북핵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남북관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전이 돼서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지난 주말 DMZ 특히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 군인이 이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전이 만약에 생겼다면은 또 우발적으로 충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현지 지휘관이 잘 판단을 해서 교전 없이 그냥 잘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에서 잠깐만 보시면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남북관계 특성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관계 특성은 이제 어디 헌법이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헌법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라고 명명을 해서 이 특수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서 좀 현재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한반도 정세를 한번 시계열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북한 1월 1일 날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 신년사에서 북한이 내년도에 할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또 대남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를 저희도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이제 국면이 전개될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로 동계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있는데, 북한은 이 한미 군사훈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훈련 중단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6월 달에는 우리 지방근무가 있고 8.15, 그다음 9월에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입니다. 북한은 보통 정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5년, 10년 이 단위로 하면 굉장히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큰 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그런 시계열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북핵 문제가 협상 과정으로 진입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참석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이 된다면은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일부 진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와 함께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진전이 된다면 접시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상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인도적 지원 문제도 뭐 같이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입니다. 이 지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서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항해 경제벨트, 그 다음에 동해권을 중심으로 한동해 경제벨트, 그다음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적 평화벨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모양을 보면 H자 비슷해서 이제 H형 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신경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좀 정체가 좀 되고 있는데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 위쪽에 낮은 지역에 보면 이제 빨갛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중러 공동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제재가 풀리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나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관여가 돼 있어서 유엔 제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나진에 여러 번 저 사업 때문에 갔다 왔었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도 갔다 오고 2015년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나지나선 사업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사업의 요체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석탄을 가지고 그 TSR로 이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나진까지 연결을 해서 옵니다. 나진까지 오면은 나진에서 배로 다시 환적을 해서 이제 우리 남측 항구로 뭐 포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피갈 항구에 화물을 운송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 구상이었고요. 실제로 시범 그때 운송을 몇 번 했었고, 또 하나는 저기 중국에 있는 백두산에서 백산수가 나옵니다. 그 백산수가 지금은 이쪽에 대련 쪽, 대련이나 단동 쪽으로 이제 물을 트럭으로 실어서 나른 다음 다시 이제 배로 옮기는데 백두산이 저쪽 나진 쪽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나진으로 나오면 훨씬 더 수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가 절감이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는 이제 생수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일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동북 삼성에서 그 여러 가지 물류가 생기는데 그거를 저쪽 대련이나 이쪽보다는 낮은 항을 통해서 오면은 훨씬 더 물류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오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국방경제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예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게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관을 연결을 해서 우리 집까지 가스를 연결해서 그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를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스관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를 러시아에서는 저쪽 연해주 쪽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전력을 우리 쪽으로 좀 송전을 해서 우리한테 좀 팔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또 뭐 우리 한국 정부까지 포함해서 연결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 한반도 신경제 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은 제한 뭐 여러 가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북핵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북한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동해권의 에너지 자원벨트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러 경제협력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서해권 산업물류벨트로는 지금 개성단 닫혀있기 때문에 개성단 정상화를 하고 또 그쪽으로 철도도로 연결을 하고 또 특히 북한 지역의 철도도로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DMZ 환경관광벨트로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태관광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제 이해관계가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하에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면 북한도 참여해서 이 한반도 신경제주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1차적으로 저희 통일부 내에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TF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경제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계속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저희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적인 예로 민주평등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이상 국민의 44%가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6%가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통일보다는 그냥 평화적으로 전쟁만 나지 않고 그냥 분단된 상태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아까 이제 남북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보는 게 예전보다 더 늘어난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통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쌍방향으로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소통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과 국회와 시민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겠다는 걸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국민협약이 체결이 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기존의 남남 갈등이 됐던 그런 정책들을 주요 이슈를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된 그런 원칙을 좀 만들고, 그런 원칙하에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과정을 중시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평화를 앞세워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또 저보다 좀 상세하게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예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바뀌진 않았고 기존의 3단계 통일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을 통해서 1단계는 화해협력이 되고요. 2단계는 남북연합을 거쳐서 3단계는 이제 최종적 통일이 되는 그런 3단계 대북 정책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를 어느 이런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이 통일국민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합의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그걸 토대로 이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통일교육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통일교육원 동영상인데 잠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화면을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 슬라이드에서 그냥 클릭을 한번 누르면 돼요. 그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에서. 화면 따로 안 열고 거기서 그렇게
슬라이드 쇼로. 아니 슬라이드 쇼. 클릭.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저는 학교 통일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이크를 내자.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 저희 마음은 설레입니다. 통일교육원은 1972년 5월 통일연수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온 길은 통일 준비의 역사이자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발자취였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통일 전문 인력, 그리고 다양한 통일교육 수요자를 위해 6개 분야 4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6만여 명의 교육생이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참여와 체험을 통해 통일을 느끼고 배우며 통일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통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로 망라한 상통일 교육은 우리 사회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고자료와 영상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 정말 잘 그린다! 고마워! 특히 통일 문제 이해와 북한 예술,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재 중 가장 공실력 있는 표준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8천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 한국의 꿈이 전하는 요람입니다. 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원내미를 보셨을 때. 아마 내년도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연영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72년에 통일연수소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육이 이제 발족이 됐고요. 계속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1990년에 지금 수유리에 있는 그쪽 통일교육원 청사로 이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계속 신규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목표는 통일 역량의 결집을 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 필요성, 이것도 잠깐 볼까요? 한 1분도 안 되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희망으로 빛나는 통일 한국. 한국에는 기회로 바뀌고 가능성은 더 큰 미래요.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꿈꾸던 미래.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네, 간단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2006년에 비해서
2016년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28%에서 16.9%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55%에서 50%,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통일에 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은 초등학교는 72%, 중등학교는 60%, 고등학교는 51%.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는 여기 글자가 약간 깨진 것 같은데 한 40%대로 대학생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점점 청소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화면이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이런 걸 써놓은 건데 독일의 이제 보이텔스 바흐 조약 협약에 대해서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뭐냐면 이제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좀 이게 내용이 바뀌고 또 강조하는 게 달라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교육 지침서라는 걸 매년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통일교육 지침서 만들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용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걸 좀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독일의 그런 그 협약을 참고해서 만들겠다는 거를 여기다 써놨는데 아마 글자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이제 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원내 교육이 있고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사이버 교육인데 여기도 좀 글자가 깨졌습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딱 여기 숫자만 보이죠. 5.4. 이게 5.4만 명인데 지금 다 글자 깨지고 숫자만 보이는데 금년도에 54,000명 정도를 사이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원내 교육 과정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고요. 2012년에 개설이 돼서 제7기까지 나왔고 25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굉장히 사회 각 분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또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이제 중견 정책 결정자 대상의 장기 교육 과정으로 정부에서는 과장 내지는 국장급의 이제 참여를 하고 그다음 공기업에서는 이제 부참 부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해서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공부하고 또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통일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 통일 교육 과정은 청소년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의 교사 또는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교장 교감과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2,27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통일 교육 과정입니다. 사회통일 교육 과정은 통일 관련 단체 및 NGO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교육위원반과 또 여기 계시는 해외통일교육위원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단체반, 종교단체반, 특별교육반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금년 같은 1,4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교육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 직급별, 부처별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8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통일교육 전문 강사 과정으로 각급 학교 및 사회활동 교육 현장의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일교육 전문과정,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연산반 이렇게 해서 185명 정도 교육이 됐습니다. 기타 원내교육과정은 통일미래계획과정,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은 저희가 통일에 대비해서 국제사회에 적극 구축을 위해 개설된 교육으로서 재동포 및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우리 제2세대, 3세대 학생들, 한인 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이런 교육과정에 좀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또 이쪽 LA에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개설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런 계기가 되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 통일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통일교육과정으로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주로 17개는 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를 지역센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열린 통일강좌라든지 통일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통일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통일교육협의회라고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로서 70여 개의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교육협의회를 토대로 통일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지역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통일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남한 지역 내에 12개 정도의 지역 통일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이제 판문점 가기 직전에 화주에 있는데 12개 중에 오두산은 저희 통일교육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전망대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북한 관련된 또 통일 관련된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생생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일교육입니다. 대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통일교육 성도대학으로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대학교 외에도 오니버스 특강 및 통일 북한 강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연구학교가 있고, 그다음 통일교육 관련된 자료를 지원하고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체험교육 경비지원, 그 다음 통일리더 캠프. 통일리더 캠프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 적극적으로 또 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지침서, 기본교재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다양한 참고자료와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급하고 있고 또 해외에도
저희가 만든 자료를 일부는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났고요. 어쨌든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통일교육이 또 이쪽 LA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민주평통위원님 또 통일교육위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학교 이런 분들 또 우리 청년도 관심을 갖고 좀 이런 활동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저희가 업무 보고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통일교육이 지금 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통일교육을 좀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내년과 내후년에 할 거고 특히 이제 차세대의 그 지도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젊은 층, 청소년들 또 국내도 많겠지만 해외에 계신 이런 분들도 아울러서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도 좀 개발을 할 거고 또 현장에서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저희도 좋은 사업을 또 개발을 해서 같이 이 통일을 향해서 가는 그런 문화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서 그걸 토대로 통일을 공감해서 결국은 통일까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들은 걸 토대로 저희도 감사를 드리지만은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